2024년 12월 오픈AI가 O3 모델을 발표했습니다. 이 모델은 인간 수준의 지능에 도달했는지 테스트하는 아크 벤치마크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달성했을 뿐만 아니라 수학과 과학 분야에서도 PhD 최상위 수준의 성과를 보여줘서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이렇게 예상보다도 더 빠른 AI의 기술 발전 속도에 해당 산업을 리드하는 전문가들은 빠르면 1, 2년 그리고 늦어도 5년에서 10년 정도 사이 안에는 AGI가 등장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막상 그때가 돼서 보면 허황된 예측이었다고 얘기할지도 모르겠지만 당장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일도 조만간 AI한테 대체되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대학원에서 AI를 공부하고 개인적으로도 AI 기술을 탐구하면서 AI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를 항상 고민해 왔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각하는 AI 시대에 살아남는 3가지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여러분들이 AI 시대를 준비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AI 시대에 살아남는 방법을 강구하려면 먼저 AI가 세상을 바꾸는 방식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AI 기술이 우리 업에 가져올 임팩트의 방식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혁신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인터넷은 정보를 연결하고 공유할 수 있는 새로운 공간을 제공을 해줬고요. 이걸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산업들이 온라인 세계로 확장하면서 인터넷 기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검색 엔진인 구글, 온라인 서점으로 시작한 아마존, 온라인 비디오 대여점으로 시작한 넷플릭스 같은 것들이 있겠죠. 또 스마트폰 시대로 넘어와서는 이제 이런 인터넷 환경을 개인화할 수 있게 되었고요. 항상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서 그 덕분에 소셜 네트워크나 모바일 게임, 모바일 커머스 같은 모바일 기반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때까지 기술의 임팩트는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새로운 시장을 확장하고 그 디지털 세상 안에서의 연결성이 강화되었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였는데요. 물론 이 과정에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는 경우에 타격을 받았던 비즈니스들도 있지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은 경우에 업의 본질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변화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전에는 기업들이 4대 매체라고 해서 TV, 라디오, 신문, 잡지 이런 곳에 주로 광고를 했다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혁신에 따라서 이제는 SNS나 유튜브 아니면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더 집중을 한다라던가 아니면 예전에는 오프라인 매장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오프라인 매장에서 고객들을 관찰하고 고객들의 행동 패턴에 따라서 매장 진열 방식을 변경을 했다면 이제는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에서 고객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상세 페이지나 앱 UI 개선을 하는 방식이 더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AI는 우리 업무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기존처럼 업무 방식이 변화한다기보다는 업의 본질이 재정이 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AI는 어떤 특정 패턴이 있는 사람의 업무를 학습해서 직접적으로 대체를 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임팩트로 2030년까지 미국 일자리에서의 업무 시간의 최대 60% 정도 그리고 미디언, 중간 레벨로 따지더라도 한 30% 정도가 자동화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로봇 활용률도 전 세계 1위인 자동화를 정말 좋아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2030년이면 미국 못지않게 전 산업 영역에서 자동화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런 자동화가 무조건 내 일자리를 대체해버린다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건데요. 맥킨지 보고서에서도 강조하는 게 물론 많은 일자리에서 자동화되는 업무 영역이 존재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그 직업이 아예 사라진다라기보다는 사람들이 하는 업무 자체가 변화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는 이런 업무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어야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의 입장에서 AI로 늘어나는 생산성의 증가에 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AI를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3가지 방식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은 AI 기술 발전을 도모하는데 직접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는 것인데요. 대표적으로 AI ML 엔지니어, AI 리서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AI 보안 전문가, 프롬프트 엔지니어 등이 있습니다. PwC의 AI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AI 관련 직업의 구인 공고가 그 외의 모든 직업 대비 3.5배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더해서 AI 기술 전문가의 임금 프리미엄은 25% 정도나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리서치에서도 유추해볼 수 있듯이 AI 기술은 앞으로 빅테크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설계하고 도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 대한 수요와 가치는 꾸준히 증가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AI 기술이 발전할수록 역설적으로 특정 AI 직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 가치가 낮아질 수도 있다는 위험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엔지니어는 지금은 AI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 프롬프트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가치가 높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AI가 너무 발달해서 프롬프트
AI조차도 직접 개선을 잘 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면 지금의 프롬프트 엔지니어의 역량은 시장 가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AI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기 때문에 이런 AI 전문가의 경우에는 AI 기술과 관련된 역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새로운 기회를 또 포착할 수 있는 유연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의 재능과 관심사가 동일한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AI 관련 직무에 종사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AI 전문가가 되고 싶지 않으시다면 두 번째로 어떤 산업에 종사를 하던 그 특정 산업에서 AI를 잘 활용할 줄 아는 전문가가 되는 전략을 취할 수 있습니다. AI가 대체하기 쉬운 작업은 패턴 매칭을 기반으로 한 반복적인 업무입니다. 이런 업무는 AI가 점점 더 자동화를 해 나갈 겁니다. 그럼 결국 AI가 할 수 있는 업무만 잘하는 사람의 가치는 줄어들게 될 거고요. 직접 이 AI 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거나 혹은 구축된 AI한테 일을 잘 시키고 또 AI가 가져다주는 결과물을 분석하고 도메인 지식을 기반으로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전문가의 가치는 높아질 것입니다. 맥킨지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어드밴스 IT와 테크놀로지 엔지니어링 같이 기술에 대한 수요도 꾸준히 증가하겠지만 그 밖에도 리더십, 프로젝트 관리 역량, 의사결정 역량, 적응력,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 같은 것들에 대한 수요가 늘 거라고 예측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이 결국 기술 역량을 가지고 AI 자동화 시스템을 직접 구축을 할 수 있거나 구축된 AI 시스템을 직원으로 활용해서 반복 업무는 AI한테 시키고 본인은 좀 더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얘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AI 시스템을 구축하거나 AI한테 일을 잘 시킬 수 있는 매니저가 되어야 된다는 말이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데요. 특히 사회 초년생이시거나 아직 조직에서 매니저급은 아니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AI가 기존 신입사원의 역할을 다 뺏어간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때 관점을 바꿔서 AI가 내 경쟁자가 아니고 나를 레벨업 시켜줄 수 있는 조력자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우리가 학교나 학원, 교수님이나 회사 선배에게 의지해서 내 역량을 키웠다면 이제는 챗GPT나 노트북 LM 같은 AI를 활용해서 스스로 내 페이스에 맞게 더 빠르게 학습하고 성장하는 게 가능해졌습니다. 이런 AI의 장점을 잘 활용한다면 나이 직급 상관없이 누구나 더 빠르게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서 이제 신입사원이 했던 반복적인 업무들은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게 꼭 단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게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도 신입사원 때 너무 반복적이고 단순한 업무만 해야 될 때 아쉬운 경우가 있었는데요. 오히려 이제는 AI를 활용해서 빠르게 성장하고 AI와 협력해 더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다면 나이와 직급과 상관없이 이전보다 오히려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은 AI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겁니다. AI는 여러 가지 업무에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잘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에 이런 특징을 10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어느 수준 이상으로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를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유명 만화가인 스콧 아담스는 다양한 분야에서 상위 20% 수준의 역량을 갖추는 게 1% 전문가가 되는 것만큼 강력한 경쟁력을 만들어낸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분야에서 탁월함을 이루기 어려운 경우에 상위 20%의 역량을 여러 분야에서 나의 관심사에 맞게 결합을 할 수 있으면 독특한 조합으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건데요. AI는 여러 영역에서 상위 20% 수준의 역량을 갖출 수 있는 가능성을 더 끌어올려줍니다. 예를 들어서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컨텐츠 마케팅, 시스템 자동화, 데이터 분석, 디자인 이런 다양한 영역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기업에서 다재다능한 인재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AI 제너럴리스트는 다양한 업무를 폭넓게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도와주고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다양한 분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AI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AI를 적극적으로 레버리지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상위 20%의 역량을 갖추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향 중 어떤 길을 선택하든 AI 시대에는 인간만이 가진 탐험력, 질문력, 교감력, 판단력, 적응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김상균 교수님의 책 2030 자녀교육 로드맵에서는 이러한 역량들이 미래 세대가 AI와 상호작용하면서 대체될 수 없는 가치를 만들어가는데 핵심 요소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AI는 사람 자체를 대체한다기보다는 사람이 하는 업무의 일부를 대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야 AI가 본격적으로 내 직장 동료가 되었을 때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인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AI 시대에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기회를 가져갈 수 있는 전략 3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큰 기술 변화에 대한 예측은 사실 전문가분들도 많이
많이 틀리는 영역이다 보니까 제가 오늘 얘기한 방식들도 꼭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AI를 회피하는 게 아니라 AI와 함께 성장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채널을 시작한 것도 그런 고민에서 출발했는데요. AI 시대의 리스크를 회피하기보다는 이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싶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가치를 제공하는 게 이 채널을 통해 제가 이루고자 하는 목표이고요. 그 방법으로 AI와 노코드 기술을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자신만의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영상 꾸준히 올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이런 방향성에 공감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민개발자 구시였습니다.